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계엄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입장을 말해보고자 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 저는 일단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수랑 진보에 대해서 아예 몰랐고, 여당과 야당까지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그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계엄이 터지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뉴스를 보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계엄령을 일단 나쁘다는 인식이 강했었고요. 계엄령을 여태까지 부정적으로 쓴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뇌에 박혀갖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다고 나와 있더군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듯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날 기준 29명 정도가 탄핵 소추가 되었다고 하는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다 합친 탄핵 소추권보다도 더 많습니다. 4개 정권을 전부 다 합쳐도 13건밖에 안 되고요. 이거를 보고 제가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일단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기 전까지 직무정지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6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8명이지만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9명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태껏 3명을 임명을 못하게 막다가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자 갑자기 공석인 3명을 전부 다 임명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느니 뭐니 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자마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내란수계다 뭐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켰어. 한마디로 행정부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과 사법부에 있는 인사들 그 중에 이재명 담당 검사도 탄핵을 시켰더라고요. 또 탄핵된 인물 중에 방통위원장까지 전부 다 탄핵시켰습니다. 언론을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가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문재인 때 탈원전한다고 전기세는 더 폭등하고 그 난리를 윤석열 정부 때 겨우 잡아놓고 또 넘어가서 체코의 수출까지 한 원전을 다시 저렇게 지원을 끊어버린답니다. 와, 뭐 이렇게만 보면 전기세 가지고 이러냐? 라고도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립니다. 미국이랑 저희랑 이번에 원전 수출 협력 원칙 MOU를 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일 경험 지원금 무려 1663억 원을 없앴고요.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을 영원으로 만들며 사실상 대통령은 일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검찰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그 다음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양광 비리, 그 다음에 통계 조작에 대해 조사하고 이번에 선관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약 사범이 2배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특활비가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마약 수사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였고 아예 마약 전담 부서까지 폐지했습니다. 민주당이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도 북한산 마약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이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산 정도면 양주 이상, 즉 북한산 마약이 그냥 고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미국 국무부 공식 방송 썸네일에 대북 송금 실형 선고라 나오고 이재명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시키고 간첩을 잡는 수가 줄어듭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만들었는데 그 국정원을 마비시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질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이번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질에서 15년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 이 단체에서 대통령한테 내란 죄다, 체포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원은 간첩 잡는 집단인데 대공수사권까지 빼고 이것까지 빼면은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간첩죄 처벌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농단체, 그러니까 남태령 시위에서 트랙터를 끌고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농단체에서 미국은 왜 빠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선관위 부정투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왜 이럽니까? 왜 있다고 해요?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투표용지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형상 기억 종이를 사용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접고 쉽게 펼쳐지는 종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접은 종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만 저는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죄를 때립니까? 나한테. 그리고 어이가 없는 건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또 이걸 선관위가 관내 사전 투표지인데 표를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갖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투표지에 묻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비례대표를 찍는 투표지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왜 펴져 있나요? 이 사진에 보이듯 여기에다가 넣고 발송하려면 접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접혀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선관위 서버 증거 보전 신청을 했지만 전부 기각당해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조금 털어봤는데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이 확인됐고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파일을 절취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선관위는 지금껏 이런 걸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논란이 된 봉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면 이 봉인지는 말 그대로 절대로 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참관인이 직접 사인까지 해서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 봉인지가 이번에 열렸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해명에서는 뭐 우체국에서 온 회송용 봉투를 다시 넣기 위해 봉인지를 떼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실선거죠. 부정선거라고는 아니라 해도 부실선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선거니까 선관위가 똑바로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를 자꾸 못 받게 막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이 선거에서 부정 채용이 1200명이랍니다. 서버가 전체도 아니고 진짜 일부분 까졌는데 말이죠. 부정선거 이런 것도 논란이 많지만 저는 여러 번 말했듯이 간첩이 되게 심각하다 생각해요. 이 사진 보듯이 해군 사병이 1000만 원 받고 중국한테 한미훈련 기밀을 넘기는 것 봐요. 그리고 정보사의 군무원이 중국이란데 블랙요원, 화이트요원, 즉 국정원 요원 명단을 왜 넘기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에는 북한에서 휴민트 절반이 발각당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당했답니다. 이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때렸는지 전 말했고요. 아직도 윤석열이 술 마시고 계엄령을 때린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거라 생각들거든요. 이제는 탄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6인 체제였습니다. 이유는 아까
다시피 다른 탄핵 소추시킨 사람들 직무 정지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직무 정지 풀리지 못하게 하려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자마자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시키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는 죽어도 하지 말라는 인물들이 갑자기 권한대행에게 안 하면 내란 수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탄핵 당하셨죠.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권한대행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 본인들이 하지 말라면서요. 왜 탄핵을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세 개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아예 없고요. 공수처도 원래 없었습니다. 수사권이. 내란죄. 경찰이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내란죄를 명시하면서 영장을 발부했더군요. 어이가 없는 건 공수처법 31조의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라는 법을 어기고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인 2명 전부 다 서부지법에 계시는 판사님들이더라고요.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판사가 형소법 110조항과 111조를 예외시킨다고 명시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했어요. 아니 헌법에 판사가 법 조항을 예외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던가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헌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아니 판사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법을 예외시키고 그걸 한다? 법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이거가 가장 어이없었습니다. 법을 예외시키고 영장을 발부한다.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진짜 어이가 없었고요. 제발 다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렸는지 제발 정확하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